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부터는요 토픽 1 한 번에 통과하기,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토픽이 뭘까요? 그래서 토픽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픽은 뭔가의 약자, 그러니까 줄임말 같은데요. 어떤 것의 줄임말입니까?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이것은 한국어로 바꾸면요, 바로 한국어 능력 시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얼마나 잘해요?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토픽은요, 토픽 1 그리고 토픽 2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뭐가 더 잘하는 거예요? 한국어를 잘하는 게 토픽 2고요. 기초, 베이직이 토픽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픽 1에서요, 시험을 잘 봐요. 80점 이상을 맞으면 1급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시험을 잘 봐요. 140점을 맞습니다. 70%죠. 70%를 맞게 되면 2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픽 2는요, 또 토픽 2를 이야기할 때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토픽 1의 듣기 부분을 설명해 드릴 텐데요. 토픽 1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시부터 시험을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40분 동안 듣기가 진행이 되고요. 이때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30문제를 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시험이 끝나고 바로 직후에요, 1시간 60분 동안 읽기 평가를 하는데 이거는 40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80점 이상이면 1급, 140점 이상이면 2급, 그러니까 40%보다 높으면 1급이고요. 70%보다 높으면 2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듣기는 40분 동안 30문제를 풀게 되고요. 100점입니다. 읽기는 60분 동안 40문항인데요. 31번부터 70번까지 문제입니다. 그래서 100점이고 합치면 200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듣기부터, 그러니까 먼저 시험을 보는 10시부터 시험을 보는 듣기부터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듣기에는 도대체 어떤 문제들이 나올까요? 그리고 어떤 유형, 어떤 스타일이 나올까요? 이것들을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듣기입니다. 먼저요, 유형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유형이라는 것은 뭐 스타일, 타입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스타일이나 타입이다. 이어지는 말 고르기가 있고요. 대화하는 장소 고르기, 화제라는 것은 토픽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대화 내용에 맞는 그림 고르는 것도 있고요. 내용과 같은 것, 중심 생각, 그 다음에 말하는 목적과 이유를 고르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요, 어떤 유형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하나씩 알아볼 테니까요. 그때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문제의 내용을 살펴봅시다. 가정생활, 건강, 교육, 구매, 생활방식, 수, 날짜, 요일, 예술, 인사, 일과 직업, 취미와 여가까지가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가정생활입니다. 가정생활하면 먼저 가족 소개가 나오겠죠. 아버지는 뭐 하세요? 어머니는 몇 살이에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자, 가족을 소개하는데요. 먼저 관계를 이야기하겠죠. 아버지, 어머니, 누나, 형, 그리고요, 나이와 직업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을 소개하게 되고요. 집안일을 이야기하는데 집안일은 뭐가 있을까요? 설거지, 빨래, 요리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음식이나 요리는 따로 적어놨습니다. 자주 나오거든요. 자, 그다음에 집, 주거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요. 자, 여기서는 어려운 것들이 나오지 않아요. 어디에 살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고요. 위치를 나타내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가까워요. 지하철이 근처에 있어서 편리해요. 이렇게 교통이 편리하다, 집이 지하철에서 가깝다, 학교에서 멀다, 이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 초대와 방문이 있습니다. 초대라는 건 뭡니까?
내가 우리 집에 있어요. 친구들에게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라고 하는 것. 이것을 뭐 영어로 하면 invite가 되겠죠. 그래서 invite, 초대하다가 되고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 친구들 입장에선 뭡니까? 내가 이 집에 가는 거죠. 그러면 영어로 하면 visit가 되겠고요. 방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건강에 대해서 자주 나옵니다. 병원, 약국, 그리고 건강관리가 있는데요. 자, 병원 언제 갑니까? 감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감기에 걸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잘 알아두세요. 감기를 걸리다 아니에요. 감기에 걸리다 알아두시고요. 병원에 가면 누가 있어요?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계시죠. 그리고요, 간호사도 있죠. 간호사 누나, 간호사 형 이렇게 있고요. 의사와 간호사가 있고 이 병원에 선생님 아파요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요, 게스트, 뭐 커스터머, 손님이라고 합니까? 아니요, 손님이 아니라 뭐라고요? 환자. 환자라는 것은요, 아픈 사람을 얘기합니다. 병이 있는 사람, 저는 감기에 걸렸어요. 환자예요. 아픈 사람이에요. 얘기할 수 있겠죠. 약국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약사, 약을 파는 사람, 약을 만들어주는 사람, 약사님이 계십니다. 자, 건강관리, 이건 뭐예요? 잘 씻다, 그리고 푹 쉬다. 자, 이런 것들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약을 먹고 푹 쉬세요. 이렇게 자주 나오는 얘기죠. 자,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학교 생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학교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친구가 있죠. 그래서 클래스메이트라고 하면 학급 친구라고 하는데, 더 쉬운 말로는요, 반 친구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학교 하면 누가 있습니까? 선생님이 있겠죠. 자, 그다음에 동료 같은 경우에는요,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동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선후배 관계 어디에 있습니까? 회사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죠. 학교에서 3학년, 2학년들은 1학년의 선배가 되겠고요. 3학년의 입장에서 2학년, 1학년은 후배가 되겠죠. 그러니까요, 선배는요, 더 높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후배는 더 낮은 사람, 그러니까 늦게 학교에 들어오거나 늦게 회사에 들어온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자, 구매를 봅시다. 쇼핑. 자, 쇼핑이라는 것은요, 물건을 사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물건을 사요. 그런데 이 사다라는 말을 구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구매하다, 그리고 구입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은 쇼핑을 어디에서 합니까? 명동, 고속터미널, 홍대, 이대 뭐 이런 데서 쇼핑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요, 사람들이 물건을 사는 곳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요, 시장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마트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시장과 마트, 대형 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이런 대형 마트와 시장, 옛날 시장을요, 재래시장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것들 비교하는 경우는요, 초급, 그러니까 토픽 1에서도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좋은 점, 장점이 있어요, 어떤 나쁜 점, 단점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생활 방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뭐뭐기로 하다. 자, 이 문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 중요해요? 약속을 할 때요. 이렇게 약속을 할 때 아주 중요한 문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을 결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교통을 봅시다. 교통은요, 지하철, 그리고 버스, 택시. 자, 이렇게 있는데요, 지하철과 버스, 택시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 지하철은 뭐가 좋습니까? 막히다, 길이 막히다 또는 차가 막히다,
이런 것들이 없어요. 즉 길이 막히지 않아요. 차가 막히지 않아요. 지하철을 타세요. 자주 나오는 문장들이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일상생활 보통 everyday life를 얘기하는 거고요. 한국에서 생활을 하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요. 자주 나온 단어가 적응하다 또는 익숙해지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적응하다, 익숙해지다. 한국 생활 처음에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렇게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한국에 있어요. 한국에서 살아요. 지금은 적응했어요. 지금은 익숙해졌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외모와 복장, 성격과 감정 이런 것들을 정리해 두시고요. 날씨, 계절, 기후 이런 것들은요. 비가 와요, 추워요, 더워요, 눈이 와요, 길이 미끄러워요, 조심하세요.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있는데요. 늘 이야기하지만 요거는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쭉 가게 되겠죠. 그런데 이 하나, 둘, 셋, 넷은요. 뒤에 단위 명사 그러니까 개, 명, 장, 마리 이런 것들이 붙으면요. 한, 두, 세, 네. 그래서 한두, 세, 네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것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요일은 예를 들어서 Monday부터 Sunday까지 자, 월요일부터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일요일까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보고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뭐예요? 지금은 2시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나는 2시부터 4시, 4시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터까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from to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2시부터 4시까지 공부했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2시간 간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2시간 공부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이야기할 때요. 지금은 2시예요. 지금은 4시예요. 라고 얘기하는데 몇 시간 공부했어요? 라고 하면 hours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시간 공부했어요. 8시간 자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술이라고 하면요. 뮤지컬이나 연극, 영화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감상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다 또는 듣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뭐가 있을까요? 영화 감상, 공연 감상, 그리고 듣다가 있으니까 음악 감상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상이라는 단어를 꼭 사전에서 찾아서 머릿속에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인사를 보도록 합시다. 자기소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요.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고요. 개인정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저는 숭실대학교에서 일합니다. 저는 시대에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인정보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 및 사과라고 했는데 감사는 뭐예요? Thanks. 그 다음에 사과는 뭐예요? Sorry.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해.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과 직업이 있는데요. 직장 생활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생활을 하는데요. 회사에 가면
출근을 하고요. 퇴근을 하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집에서 회사로 갑니다. 회사로 가는 것을 출근이라고 해요. 자, 일이 끝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것을 퇴근이라고 얘기하고요. 출퇴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9시부터 6시, 9 to 6 이렇게 근무를 하는데요. 9시에 출근, 6시에 퇴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요. 일이 더 많아요. 그래서 3시간 더 일합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야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일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일하다를요. 땡땡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무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9 to 6는 근무 시간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 태스크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거는요. 업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이런 어휘까지 알아두시면 큰 도움이 좋을 겁니다.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취미와 여가 마지막입니다. 취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시간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시간이 있으면 뭐 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또는 시간이 있을 때 뭐 해요?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예요? 취미를 이야기합니다. 취미요. 어떤 것을 취미로 합니까? 나는 그 일을 싫어해요. 그런데 취미예요. 말이 안 되죠? 내가 그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관심이 있어요. 그럴 때 취미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좋아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뭐뭐에 관심이 있다. 관심이 있다 또는 관심이 많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주제가요. 주말입니다. 주말은요. 토요일과 일요일. 자,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토요일에 뭐 해요? 일요일에 뭐 해요?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고요. 주말에 시간이 있을 때 뭐 해요?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여행, 숙박 이런 것들인데요. 숙박이라는 것은 호텔, 민박이 자주 나옵니다. 민박, 호텔이나 민박, 그리고 유스 호스텔 이런 것들이 자주 나오니까요. 이런 숙소에 대해서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리 정보가 나왔는데요. 이 지리 정보는요. 교통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가요? 무엇을 타고 가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위치, 어디에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다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유형을 살펴볼 겁니다. 스타일이고 타입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 고르기입니다. A 이렇게 얘기했어요. B 무슨 말을 할까요? 자, 이게 이어지는 말입니다. 이 다음에 next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봅시다. 우유를 마셔요?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한번 맞춰봅시다. no라든가 yes가 되겠죠. yes면 우유를 마셔요. 네, 우유를 마셔요. 아니요, 우유를 안 마셔요. 4번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간단하죠. yes와 no고요. yes면 네, 우유를 마셔요. no면 아니요, 우유를 안 마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비슷한 예로요. 학교에 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예, 학교에 가요. 아니요, 학교에 안 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주의할 점은 안 마셔요 대신 마시다, 마시지 않아요. 다시 써볼게요. 마시지 않다, 마시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안 마셔와 마시지 않아요. 두 가지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옷을 어디에서 샀어요? 어디에서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에서라는 조사가 붙어 있습니다. 아주 쉽죠? 에서 백화점에서 샀어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풀 때는요. 이런 조사를 여기서 찾아보면 금방 찾을 수 있고요. 어디 영어로 하면 where이죠. 그러니까 장소구나, 백화점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다음에 대화하는 장소 고르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소와 관련된 어휘를 좀 살펴보면요. 공항, 극장, 은행, 병원, 회사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극장이라는 것은 영화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같이 알아두시고요. 공항은요. 비행기 표가 있고요. 출발하고 도착하고 항공권 뭐예요? 비행기 표입니다. 비행기 표. 이 표를 뭐라고 얘기해요? 티켓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여권, 패스포트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극장, 영화관은요. 영화표, 상영, 배우, 예매. 오, 이거 자주 나옵니다. 예매라는 말도 꼭 알아두시고요. 예매와 같이 나오는 건 주말에 사람이 많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주말에 표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합니다. 자, 은행에 가면요. 통장, 돈 찾다, 바꾸다, 저금, 저축. 요즘 많이 나오는 것은요. 카드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금 카드, 신용 카드, 체크 카드도 곧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병원, 열이 나요. 의사, 환자, 간호사, 치료, 감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의사와 간호사가 있고요. 손님 아니에요. 손님이라고 하지 않고 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기를 치료하다. 회사 가면 뭐가 있습니까? 사장님, 회의실이 있는데 이 회의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미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회의실, 출근, 그 다음에 우체국을 보면요. 편지, 소포 이런 것들이 있죠. 택배도 같이 알아둡시다. 택배도 같이 알아두시고 붙이다가 있는데요. 붙이다는 send라는 뜻인데 더 많이 쓰는 표현은 보내다. 편지를 보내다, 소포를 보내다 이런 말들을 많이 씁니다. 자, 여기는 어디입니까? 보기와 같이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자, 여기는 어디입니까? 장소를 묻고 있습니다. 자, 이걸 일본에 보내다가 나왔습니다.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거죠. 붙이다와 똑같은 말이죠. 보내고 싶은데요. 소포가 나왔네요. 뭐예요? 우체국이 되겠죠. 자, 화제 고르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까? 토픽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사라 씨, 고향도 지금 추워요? 네, 한국보다 더 추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춥다, 덥다, 시원하다, 따뜻하다, 날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대화 내용과 맞는 그림을 골라봅시다. 구두가 예쁘네요. 그런데 좀 작은 것 같아요. 그럼 이 구두를 한번 신어보세요. try it. 이 정도가 되겠죠. 신어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4번이 되겠고요. 선생님, 이거 뭡니까? 신는 거 아닙니까? 아, 이건요. 고치다입니다. 구두를 고치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repair가 되겠죠. 그런데 이 고치다를 약간 고급 언어로, 고급 어휘로 얘기하면 수선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거는 그냥 플러스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들은 내용과 같은 것, 내용을 확인해서 OX를 확인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보면요. 네, 하나식당입니다. 자, 식당 이름이에요. name. 이름이고요. 위치를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위치 뭡니까? place. 장소예요. 어디에 있어요? 한국 서점 옆에 있나요? 아니요. 한국 서점 건너편에 있습니다. 라고 있어요. 자, 여기가 한국 서점입니다. 그런데요. 여자가 얘기했어요.
여기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남자가 아니요. 옆이 아니에요. 건너편입니다. 길을 건너서 길을 건너편에 있습니다. 여기에 식당, 무슨 식당? 하나식당, 하나식당이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자가요. 한국 서점 옆에 있어요. 하나식당이 어디에 있어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왜 몰라요? 자, 여기 보면요. 여자는 식당에 간 적이 없습니다. 이게 맞겠죠. 그죠? 남자는 서점에서 일합니까? 아니요. 식당에서 일합니다. 하나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이고요. 두 사람은 서점에서 만나려고 합니까? 아니요. 식당을 예약하고 있는 겁니다. 식당의 위치를 물어보는 거고요. 두 사람은 같이 식당을 예약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이 두 사람은 친구가 아니에요. 직원과 손님입니다.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중심 생각,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생각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봅시다. 오늘도 저녁을 안 먹을 거예요? 네, 저녁을 안 먹으니까 몸이 좀 가벼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하지만 건강을 지키려면 하루 3번의 식사를 잘 챙기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알겠어요. 그런데 하루에 3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의 몸을 알고 거기에 맞게 먹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자, 남자의 생각 봅시다. 남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루 3번. 자, 하루에 3번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자는 똑같습니까? 아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루에 3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몸을 알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먹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몸에 맞게 먹다.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랬죠. 그런데 남자의 생각이 중요합니까? 여자의 생각이 중요합니까? 아, 여자의 생각이 중요하죠. 항상 여자의 생각이 중요한데 여기는 문제가요. 여자의 중심 생각을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생각을 골라보도록 합시다. 2번이 답이네요. 자신의 몸에 맞게 식사를 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말하는 목적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말을 했습니까? 안내 말씀드립니다. 버스에는 포장이 안 된 음식이나 뜨거운 음료 등을 가지고 탈 수 없습니다. 이런 음식이나 음료수를 가지고 계신 승객들은 다 드신 후에 버스를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쓰레기는 꼭 내리는 문 옆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버스를 이용하고 있네요. 네, 버스를 이용할 때요. 나름대로 룰이 있죠. 그래서 이런 룰, 규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켜야 할 규칙을 이야기하고 있죠. 저기 보면요. 버스의 이용 규칙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인포메이션 하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행동의 이유. 왜 그런 행동을 했어요? 왜 그렇게 행동했습니까? 전에도 가구를 만들어 본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뭘 만드는 걸 잘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구를 만드는 것은 생각도 안 해봤어요. 가구를 만들어요. 가구를 만드는 곳에 와 있네요. 그런데 어떻게 책상을 만들어 볼 생각을 하셨어요? 책상을 만들려고 하네요. 아이가 내년에 초등학교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의미 있는 선물을 해주고 싶어서 책상을 만들어 주려고요. 네, 정말 아이한테 좋은 선물이 되겠어요. 제가 하는 것을 보면서 천천히 같이 하시면 간단한 모양의 책상은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배워서 만들어 볼게요. 잘 부탁드려요. 자, 지금은요. 남자가 선생님이죠. 무슨 선생님이요? 책상을 만드는 선생님입니다. 가르쳐주는 사람이고요. 여자는 책상을 같이 만드는 학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요. 여자는 책상을 만들기 위해서 온 겁니다. 자, 여자가 여기에 온 이유는 뭡니까? 만들다를 찾아보면 되겠죠. 그래서 아이에게 줄 책상을 만들고 싶어서 여자는 엄마예요.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책상을 만들어서 선물해 줄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토픽 1에 대한 설명 그리고 토픽 1의 유형 내용을 좀 살펴봤고요. 유형별로 문제 몇 개를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토픽 1에 나오는 읽기 부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